예정입니다. 오늘은 우족찜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매운맛 열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요즘 매운 음식에 도전하는 영상이 유행처럼 번지기도 하는데요. 탕 재료로 주로 쓰이는 우족에 매운맛을 더한 우족찜은 이른바 먹방 콘텐츠의 단골 손님이라고 합니다. 이야, 참 맛있게도 먹네요. 족발에 콜라겐만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우족으로 별미를 만드는 곳을 찾아 대구광역시에 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건 무슨 소리일까요? 소리의 정체는 우족 절단 작업이었네요.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우족을 전문으로 다루는 작업장입니다. 요렇게가 소 한 마리 분인데 요 무게가 한 마리 분의 무게가 평균 9.5kg 이상 되는 원뿔 거세기 한우만 쓰고 있어요. 물론 같은 한우라도 암소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거세를 쓰는 이유는 중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수율도 훨씬 잘 나오고요. 그리고 또 수입을 안 쓰는 이유는 수입이라도 그렇게 가격이 싼 편도 아니고 한우의 그 감칠맛이라든지 특유의 그 한우 맛보다는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우 1등급 이상 되는 거세 우족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통 하루에 손질하는 우족의 양만 300kg가량, 다리 개수로 따지면 120개 정도가 됩니다. 이걸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는데요. 작업은 2인 1조로 진행, 절단과 선별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선별하는지 궁금하네요. 요거는 발톱이에요. 한마디로 맛이 없어요. 쓴맛이 나요. 발톱에서는 누린내라든지 냄새가 많이 올라올 확률이 높은 곳이라서 그리고 이거는 먹지도 못하는 부위고 그래서 요거는 절단해서 버리고. 보통 우족을 사용하는 것과 다르게 찜을 만들고 있어 절단 과정은 필수입니다. 이 작업은 가장 오랜 경력의 작업자가 하는데요. 갈비뼈보다도 단단한 우족을 일정한 크기로 잘라내려면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족은 2.5cm 두께로 절단하는데요. 오랜 시간 테스트를 통해서 찾아낸 최적의 두께라고 합니다. 이 정도 두께로 썰었을 때 가장 변형도 적고 손님들이 나중에 소비자 드시기에도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적당한 두께가 2.5cm 정도 두께입니다. 맛을 위해서 일정한 두께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요. 2.5cm. 네. 넓이가 다른 우족을 비슷한 두께로 맞추려면 이리저리 돌려가며 절단해야 하는데요. 꽝꽝 얼어있는 우족은 그냥 손질하기도 어려운데 두께까지 맞추다 보니 일이 배는 고됩니다. 신선도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 빠르게 해야 하는 작업. 그야말로 쉴 틈이 없습니다. 끝났네요. 허리야, 목이야. 힘을 계속 주고 있다 보니까. 아이고, 손이 온통 빨갛게 변했네요. 영하 18도에서 얼린 우족을 계속 잡고 있으니 동상 걸린 것 마냥 색이 변한다네요. 여름에도 그런데 겨울엔 더 추우시죠? 겨울에는 난로에 손 녹여가면서 해야 됩니다. 그냥 하면은 몇 개 썰지도 못하겠다. 손바닥이 얼얼해지고 감각이 없어질 때쯤에야 작업도 끝이 납니다. 큰 솥에 들어갈 거, 작은 솥 들어갈 거, 여기는 꼬투리하고 이제 폐기물 처리로 옮겨야 되는 친구들이에요. 이게 폐기물이 두 박스가 나온 거예요? 세 박스예요. 손질을 마친 우족은 바로 다음 공정으로 옮겨주는데요.
뜨거운 물에 우족을 삶아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과정입니다. 미리 끓여서 95도로 맞춘 물에 우족을 투하, 잘 잠기도록 정리를 해준 뒤 2시간 정도 삶아냅니다. 그 타이머 최대치가 1시간 40분이라서 1시간 40분 후에 알람이 울리면 상태 한번 확인해보고 추가로 한 20분 정도 더 삶습니다. 우족이 끓기 시작하자 다시 분주해진 작업자. 긴 호스로 솥에 물을 뿌립니다. 대체 무슨 일인 걸까요? 네, 뭐 일단 뭐 간단한 세척 개념, 불순물 제거 느낌. 이물질이 섞여 있는 거품을 센 물살로 밀어내는 건데요. 작업자가 생각해낸 아이디어입니다. 손으로 일일이 떠내는 것보다 이물질 제거도 잘 되고 시간이나 힘이 덜 든다네요. 푹 삶은 우족은 건전의 용기에 소분합니다. 이때 물로 2차 세척을 진행,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해 주는데요. 탱글한 식감을 위해 차가운 물을 사용, 우족의 온도도 낮춰줍니다. 이렇게 작업한 우족은 냉각실에서 식혀주는데요. 참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네요. 그 사이에도 작업자들은 여전히 분주합니다. 쉴 새 없이 다시 시작된 작업. 식힌 우족까지 펼치면 손질의 마지막 과정이 시작되는데요. 이때 등장한 대형 토치. 거대한 불꽃이 점화됐습니다. 이걸로 뭘 하나 했는데 그대로 우족에 발사. 불꽃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네, 이제 제일 중요한 그 털 제거 작업입니다. 털도 제거해야 돼요? 네네. 털 제거 및 약간의 불향도 좀 입히고. 불량은 왜 입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이게 직화 느낌 나게 토치 작업을 하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털, 털은 돼지랑 다르게 좀 많이 떴어요, 이게 털이. 그러네요. 네, 많이 빡빡해가지고. 털뿐 아니라 잡내 제거에도 도움이 되는 작업. 500도 이상 되는 강한 화력이라 표면이 타지 않도록 작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까 전에 스쳐 지나가기만 했는데 네. 이렇게 아, 아까 그 털이에요? 네, 없어졌죠. 정말 털이 말끔히 제거가 됐네요. 고온의 불을 다루는 만큼 조심스럽게 진행되는 작업. 자칫하면 사고가 날 수 있어 집중해야 하는데요. 뜨거운 열기 속에서 위생복에 마스크와 위생모까지 쓰다 보니 온몸은 금세 땀범벅이 됩니다. 불을 많이 다루다 보니까 많이 더우신가 봐요. 그렇죠. 아, 여름에는 진짜 푹푹 찝니다. 옷 벗으면 옷 다 젖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많이 땀이 많이 더울 납니다. 때는, 제일 더울 때는 온도가 몇 도나 올라가요? 재보진 않았는데 48도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가자. 불가해요. 작업을 하다 말고 어딜 가는 걸까요? 여기 냉동실이네요? 네. 오! 순식간에 겨울로 오셨네요? 네네. 진짜 한여름에서? 머리에서 연기 막 올라옵니다, 나중에는. 그러네요. 네네. 더울 땐 여기가 직방이겠네요. 네. 영하 18도 냉동실이라 오래 있을 수도 없어 열기만 빼고 나옵니다. 앞에 안 보이네요. 가서 일해야지. 250kg이나 되는 우족의 털을 제거해야 하니 이 작업만 좋게 3시간은 걸리는데요.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 작업자 3사람이 열탕과 냉탕을 오가듯이 작업장과 냉동실을 오가며 일을 진행합니다.
밥 먹자. 배고파요. 식사하세요. 작업 때문에 식사 시간까지 늦어졌는데요. 오늘 메뉴는 매운 우족찜입니다. 작업자가 직접 개발한 매운 양념으로 만든 거라는데요. 이야, 꽤 먹음직스러워 보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품질 체크 차원에서 직원들하고 먹으면서 음식에 대해서 얘기도 나눠보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육수. 이 우족찜 요리의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렇게 막 지긴다. 아우 이 맛이죠. 아 매운맛. 아우 더워. 매운 음식으로 땀을 쫙 빼는 모습이 그야말로 이열치열입니다. 이렇게 사리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먹으면 요즘같이 더운데도 밥도둑이 따로 없습니다. 근데 냉국은 진짜 맛있어요. 태양이 맹위를 떨치는 오후. 휴식도 잠시 다시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우적 손질은 끝났으니 이제 매운맛을 입혀줄 양념 준비에 나서는데요. 우족을 썰고 삶고 불에 지지며 손질한 건 양념을 입히기 위한 밑작업.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해봤던 거야? 네. 이거 물엿인데 물엿이 한통 자체가 아주 때문에. 우족찜 양념의 핵심은 매운맛인데요. 자, 이거는 일반 고춧가루고요. 이거는 저기 청양고춧가루. 그리고 이거는 베트남입니다. 요거 하실 때는 아무래도 고춧가루가 좀 특히 베트남 고춧가루가 많이 화해가지고 기침도 날 수도 있고 그래서 마스크를 하나 더 떼서 이런 게 좋습니다. 여기 넣어 보시면 색 부분이 차이 나실 거예요. 맞죠? 색깔 차이가. 그러네요. 청양고추 빛깔이 좀 더 진한 붉은색이네요. 처음에는 베트남 고춧가루를 쓰면서 이걸 또 과하게 쓰시다 보면 텁텁한 맛도 올라올 수 있고 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이 중독성 있는 화한 매운맛을 찾느라 사실 좀 노력을 많이 했었고 매운 정도나 맛은 수많은 테스트와 시행착오 끝에 찾아낸 비법인데요. 베트남 고춧가루 분질이 이게 매워요. 8년째 이 일을 하고 있지만 매운 고춧가루 향만큼은 적응이 안 된다고 하네요. 준비된 양념은 가열하면서 섞어주는데요. 바닥에 깔린 물엿이 눌어붙지 않게 저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양념이 섞였으면 식혀둔 우족을 넣어주는데요. 순식간에 벌어진 상황. 매운 양념이 얼굴에 튄 건데요. 다행히 눈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위험할 뻔했습니다. 많이 화하죠. 화하고 아무래도 100도가 넘으니까 화상도 순간적으로 있고 오랫동안 이 일을 하다 보니 크고 작은 상처를 입는 일은 다반사라고 합니다. 특히 뜨거운 양념을 다루는 일은 수월해 보여도 요령이 필요하다는데요. 이렇게 요령 있는 사람들은 살살 이렇게 좀 덜 튀긴 한데 요령 없는 사람들은 우족의 무게가 가늠되지 않아서 양념이 튈 수밖에는 없겠네요. 요즘 이 요령을 후배 작업자에게 가르치는 중인데요. 결국 오늘도 우족 다루는 건 선배 작업자가 하고 1년 차인 후배는 열심히 힘쓰는 일을 맡았습니다. 양념을 골고루 입히려면 2시간 정도는 끓여야 하는데요. 그 시간 내내 소답을 지키며 우족을 섞어줘야 합니다. 이제 제법 색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너무 오래 끓이면
탱글한 식감이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작업을 진행합니다. 양념을 입힌 우족은 그대로 건져주는데요. 이대로 냉동실에서 24시간 얼려줍니다. 냉동된 우족은 포장실로 이동 650g씩 소분해줍니다. 맛을 위해 우족뿐 아니라 양념 국물까지 넣어주는데요. 포장된 우족들은 택배를 통해 전국으로 보내집니다. 택배를 보내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포장 작업에는 거의 전 직원이 투입됩니다. 우족찜은 밀키트 형태로 판매되는데요. 곁들일 식재료까지 넣어야 해서 손이 많이 갑니다. 우족찜이 좀 많이 나가나 봐요? 아, 네. 지금 온라인에서 인기가 많아가지고 많이 나가고 있어요. 포장까지 마치면 작업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데요. 작업의 시작은 끝은 청소죠. 마지막 작업은 청소. 내일을 위해 사용했던 도구는 물론 주방 바닥까지 세심하게 닦아내는데요. 청소 점검까지 마치면 오늘 하루도 끝이 납니다. 그렇다. 일단 저희가 이렇게 힘들게 더운 데서 또 뜨겁고 맵고 위험한 데서 열심히 일하는 만큼 간편하게 집에서 맛있게 드셔줬으면 좋겠습니다.